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직장 잃은 근로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정이 이 실업급여를 손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 12일 여당 노동개혁특위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잠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저희 고용보험이 생겼었던 그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네, 이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남녀 갈라치기 하는 거냐, 실업급여 받으러 갈 때는 울면서 가야 되냐, 넋만 입고 가야 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애초에 얘기하고자 했던 바는 이 실업급여가 원래 의도와 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거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그 실업급여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용도가 있고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의 굉장히 고도로 발전한 현대 노동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복합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일을 보면서 한 가지 놀랐던 거는 이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익에 관련된 제도를 놓고서 지금 논의되는 방식은요. 굉장히 편파적인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거나 그것도 아주 극단적이고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건전한 논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일부 공직자들까지 이런 언사를 쓰고 있는데 이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한선 폐지라든가 하한선 개정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특히 저소득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업급여는요. 보통 이제 실업을 당하게 되면은 그 전에 실업 당하기 전에 받던 소득의 6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은 이 60%를 계산하면 너무 낮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 낮을 경우에는 이 80%를 하한선으로 정한다. 이게 하한선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80%를 맞춰서 여기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60%보다 높게 지급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쟁점이 된 거는 이 문제예요. 이거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겠다라고 하는 당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한선을 낮추거나 없애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봉이 좀 높으시거나 아니면 좀 중간 수준이거나 하시는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최저임금의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낮추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분들한테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저렇게 자극적인 언사를 써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나 싶습니다. 일부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에게서 나온 지적이었는데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최저 월 실업급여가 많았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업급여가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실업급여가 아니라 달콤한 마시는 실업. 마시는 실업급여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맞는 말입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자극적인 언사 같은데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60%를 해서 80%가 안 될 경우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을 비교해 보면은 세전으로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세금 내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이 저소득자들 중에 저임금 근로자들 중에 60%를 계산하면은 훨씬 낮아지는 이 분들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이 차라리 놀고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까 실업이라고 표현했죠. 실업처럼 그냥 놀면서 실업을 핥아먹듯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도 나온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주장은 세전소득, 세후소득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그중에 어떤 의원이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실업을 이제 맛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28%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게 계산은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득 수준이 정말 최저임금에 가까울 정도로 돼 있는 분들은 실제로는 세전세후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 이를테면은 두루누리 같은 어떤 정부 제도가 있는데요. 급여가 그 최저임금에 그 수렴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80%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게 굉장히 광범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이 이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지금 말하는 대로 세후소득으로 했을 적에 일해서 받는 돈이 그 실업급여보다 못 미치는 사람들, 그야말로 실업을 빨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은 예. 많아야 5%에서 6%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계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 방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아니라 실업급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조금 일부 국한된 사례가 아니냐, 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실업급여라는 게 본인이 받던 임금의 60%를 받는 건데 임금이 원래 워낙 낮던 경우에는 이게 60%면 너무 낮은 수준이니까 예, 그래서 최저임금의 80%를 80%를 주도록 한 거다. 그래서 이 하한선을 더 낮추거나 하한선을 없애게 되면 예. 임금을 너무 적게 받던 경우에는 좀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는 그 배경을 좀 보면 예.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한 1년 일하고 나서 만약에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좀 예.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받는 기간은요. 그 실업급여를 낸 기간에 비례해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차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정수급자라고 하는 문제가 없지 않고 이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 수급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걸 수급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업급여가 하는 기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업당한 분들의 생계를 돕는다는 기능도 있지만은 이것 이상으로 현대사회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산업의 구조 전환이에요. 예. 산업이 구조 전환을 하게 되면 마찰적 실업이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있던 산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예. 또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럼 노동자들은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업이 계속 있다 하더라도 임금이 너무 떨어진다든가 노동 조건이 견딜 수 없이 악화된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실업급여의 지급 액수가 늘어난다든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다가 반영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떠냐면은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동을 표현하고 있는 측면이 큽니다. 예. 그래서 노동자들이 여기서 자꾸 이렇게 직장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다른 구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걸 갖다가 어떤 도덕적인 폐해의 문제로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예.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이번에 어떤 의원이 그런 지적도 했어요. 아,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은 교통비도 내야지, 점심값도 내야 되지. 그러니까는 이러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놀고 있으니까 사실 실제 소득은 훨씬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생계보장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지원이에요. 알아보러 다니려면 교통비도 필요하고 정보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책을 사서 공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뭘 배운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 이 부분들의 비용을 지급하는 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실업급여의 하한선을 낮추거나 만약에 폐지를 하거나 하면은 좀 거친 말로 하자면은 사실 입에 풀칠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 이 실업급여가 가지고 있는 현대 산업 경제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좀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 제가 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개월이군요. 180일. 예, 그렇습니다. 180일을 다릅니다. 예. 근무를 해야지 일단 그 조건이 되는 예. 그런 거고. 근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요. 이거 그래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예. 라는 부분도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보완을 한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급여의 하한선만 볼 게 아니고요. 노동시장 전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그 최저임금 부분에 걸려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임금 소득, 저임금 근로자들 있죠. 이분들이 노동시장에서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포괄적인 주소가 필요합니다. 생활 수준이 어떠하고 여가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전망과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네네. 근로장려 세제금 같은 것들이 그래서 나왔거든요. 예. 이미 미국에서. 그래서 이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그 집중적인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그것에 네. 근거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정에서도 뭐 면접에 불참한다거나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통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짚어볼게요. 전경련이 내놓은 분석 자료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우위를 보이는 산업에서 미중일 경쟁이 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저희가 표를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면서 이게 그 전경련이 발표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표를 보시면은요. 예. 먼저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에서 그러니까 주력 산업군별 비중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 전체 대한민국 경제에서 주요하게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국 말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가장 중요한 산업국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경쟁률, 이 비교 우위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유해서 이 시장 전체,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예. 어떤 그 주로 이제 주가 그 해당 기업들의 주가 총액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 주가 총액의 시가총액으로 봤을 적에 어느 정도 우위, 앞서 나가고 있느냐를 갖다가 평가한 건데요.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거, 또 혹은 뭐 미국이나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거. 저거는 절대 수치, 상대 수치는 아니고 절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예. 1이 넘으면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1이 안 되면은 이제 저희 아직 부족하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주력 산업군별 비중에서 봤던 산업들 대부분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를 거의 따라잡거나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은 세계 무역에서 가치 사슬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세계 무역의 모습에 보면은 예. 어떤 나라가 비교 우위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좀 덜하고 그래서 그 나라 사이에서 무역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간에 무역이 벌어지기 힘들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전에 글로벌 어떤 그 지구적인 가치 사슬이 아주 평화롭고 이렇게 굴러갔을 경우에는 저게 어느 정도의 높낮이들이 다 있으면서 산업 연관을 지구적으로 맺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우리가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었던 부분에서 계속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예.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에 지금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가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 전에는 이제 쇼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 경쟁력이나 이게 떨어지는 산업은 외국으로 보내버리는 풍조가 한 몇십 년 계속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 미국이 제조업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미국 내부에서의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들이 그것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보게 되면은 가장 우리하고 이 비교 우위 부분이 겹치는 쪽으로 등장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아직도 뭔가 좀 무역을 할 여지가 좀 남아 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경우에 이 비교 우위 부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우리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좀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예. 저희가 이 준비한 표를 보면 여기서 또 눈에 띄었던 게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의 비교 우위가 지금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또 주요 그 주력 그 산업군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인 거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황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예. 요거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분이 이제 발언하신 부분을 뭐 이렇게 전부 다 구하기는 힘드니까는 또 그분 의중이 어떤 건지 제가 읽어내기 힘듭니다만은 봤을 때는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먼저 그분이 강조하셨던 거는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데요. 이 반도체 부분에서의 그 등락이 주기가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등락폭이 커졌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요거를 좀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예. 주기폭이 짧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시장 전체가 전체의 어떤 추세,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어진다는 거고요. 등락폭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낙관론하고 비관론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반도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하지만 장기적 좀 시간을 두고 보게 되면은 이제 오를 일이 남았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은 2년, 3년 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다. 훨씬 더 짧은 주기를, 짧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 얘기는 이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관적인 불확실성이 아니고요. 불확실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앞이 캄캄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있고 뭔가 커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커질지 어떻게 커질지를 몰라서 나오는 불확실성인데 예. 이 두 번째 종류의 불확실성일 것이다. 예. 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국내 경제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